사람들 나도 좀 거리를 떨어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팀으로 잡은 게두 명이서 같이 있는 과제 따로 서로 즐겨갖고 약간 이런 숨겨진 명분을 각자 찢어져서 찾아갖고 사회적 규칙들도 다 지키면서 하는. 그러면 어쨌든 브이로그 형식이겠네요. 브이로그 형식으로 친구 두 명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명소를 직접 가서 보여주는 그런 류의 영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장소나 그리고 이제 촬영을 어떤 카메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도 세부적으로 짰나요 혹시? 장소는 정했는데 카메라는 아직 DSLR 두 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브이로그 형식의 1조는 브이로그 형식의 로그 2조는 혹시 어떻게 돼요? 2조. 예. 저희는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나가기로 해서 예. 교육방송 에듀TV에 방송하기 적합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라는 게 주제여서 예. 저희는 약간 공익광고 느낌으로 PP로 했어요. 공익 광고 형식으로 잠깐만. 여기는 1조는 한강이죠? 네. 한강. 그리고 에듀TV의 그 캠페인 어떤 형 어떤 방송하기 적합한 내용의 영상? 방송. 에듀TV에 방송하기 적합한 내용의 영상. 그러니까 그 적합한 내용에 혹시 어떤 건지. 저희는 코로나 시국인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아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공익광고 느낌. 코로나에 대한 공익 광고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촬영하고 뭐 그거에 대한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도 다 짰고, 그럼 이따가 한번 개인적으로 이따 한번 진행하면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여기 공익 광고에 대해서 그 형식은 혹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뭐 그것도 짰나요? 그것도 그럼 이따가 다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3조는 어떻게? 저희는 일단 스토리보드는 각자 그려서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저희도 한강 공모전 하긴 하는데. 한강 공모전? 네. 예. 저희 코로나 예방법이랑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현장에 유행하는 방법을 네. BGM이나 혹시 화면 효과를 통해서 좀 재치 있게 풀어내려고. 그 뮤직비디오 형식? 아니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네. 픽션으로 네. 등장인물을 한 명 정도 등장하고 네. 그 등장인물이 집에서부터 한강까지 가서 한강을 유행하는 그 과정을 보여줄 건데요. 이것도 브이로그 형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브이로그는 아니고 약간 픽션으로. 픽션? 네. 픽션. 그러면은 출연자와 동선과 장소와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장소에 가서 할 것들에 대한 계획이 짜서. 저희 장소는 아직 못 정했는데 카메라는 3대 정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장소를 못 정해서. 그러면은 그 장소도 이제 나중에 하면 되는데 출연자도 그 조에서 해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한강 공모전으로 이제 그 개인이 알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뭐 그런 형식으로 가겠네요. 근데 저희는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네. 이게 한강 공모전이기도 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중심이어야 돼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그리고 4조는 혹시 어떻게? 저희 네. 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나가는데 저희는 대학생 미디어요? 그 2조랑 똑같은. 여기가 그 대학생 미디어예요? 네. 대학생 미디어라는 공모전이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저희는 주제가 그 학교나 학과 홍보 영상 네. 그거 만들어도 된다 해서. 학과 홍보 영상? 네. 이로 해가지고 네, 학과 홍보 영상으로 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네. 약간 친구들이 이제
채널이랑 그 영상이랑 저널 이렇게 세 가지 이게 그 소개해주는 영상 나오면서 예. 그렇게 학과 홍보 영상. 그러면 각자 친구들끼리 다 연기도 하고 네. 연기도 하고. 예. 홍보 영상 이렇게 영상 광고 이렇게 예. 조금조금 나오는데 그때는 연기가 딱히 필요 없어요. 없어도 그러면 그 학과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스케치 영상이 되겠네요. 네, 약간 그런 거기서 이제 행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네. 드라마타이즈보다는 그냥 스케치 영상. 그래서 이것도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들이 네, 짜여졌나요? 짜왔어요. 기획서도 혹시? DX는 아니고요. 아니고 PPT 스토리보드. 만 아, 스토리보드까지. 그러면 이것도 이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오조는 혹시 저희는 한강 공모전인데요. 한강 공모죠?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제 단짝 친구와 여행하기 컨셉으로 찍은 친구 여행. 여기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요, 혹시? 카메라는 DSLR. 카메라 DSLR로 한 명 인원이 출연자가 정해지고, 출연자 2명. 출연자 2명 똑같네요. 그러면 일조하고 아마 해서 이제 흩어지고 이제 나만의 사진이 아니라 둘이서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장소 이런 데 막 소개해서 만약에 오늘 촬영을 한다고 했으면 혹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한강에서? 저요? 예, 예. 못하. 못하는 걸로? 네.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기획 의도 자체는 각자 갖고 잡혀 있잖아요. 기획 의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해줄 수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만들지는 사실 재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많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레퍼런스 영상, 그러니까 이제 많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재밌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도 이 공모전을 한강으로 한다고 해서 한강으로 어쨌든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뭐 브이로그 형식도 좋지만은 잘 보이나요?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기획을 이제 공모전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걸 정해진 후 이제 기획을 다 잡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구성안 이제 뭐 오늘 한강에서 어떻게 찍을 건지에 대한 그 스토리보드 자체를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현장 가가지고 헤매지 않고 촬영하기 위한 같이 그 조끼리라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양식 문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에서 이제 내 집처럼 여행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뭐 각자 이 인원 몇 명 한 네 명 뭐 5명끼리 이제 각자 촬영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즐기고 있는 개개인들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옆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레퍼런스 영상을 찾은 다음에 최대한 이거 형식대로 이제 찍으려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자전거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의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 브이로그 형식으로 자전거 여행하는 거 한 편 하고 그리고 또 한강에서 이제 또 차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박하는 한 친구 한 씬 이제 집어넣고 이 인터넷이 좀 많이 느려서 날씨는 흐림. 지난밤 우리는 춘천에서 강촌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목적지인 웅길산역까지 55km를 저 짜장면 하나만 먹을게요. 네. 사실 이런 뭐 고프로나 이런 단순한 장비로 진짜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제 쭉 촬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행법이니까 나만의 이제 한강에서 할 수 있는 여행을 해서 이제 또 차박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차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강에서 이제 그 뭐지 통통배 뭐 그런 오리배나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집어넣고 해서 이제 세비섬도 하고 뭐 크루즈 한강 장소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뭐 이런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저도 생각했던 거는 각자가 이제 그 브이로그 형식으로 나온 거를 짜 맞추기 해서 이제 편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이제 촬영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촬영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다 이해는 됐나요, 혹시? 제가 짰던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촬영 계획서, 스토리보드를 짜고 나서 촬영에 직접 들어가야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찾은 다음, 사실 우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최대한 흉내라도 내는 걸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촬영을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찍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할 텐데, 처음에 이제 영상의 4요소, 영상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에서는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보이는 화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에서 나오는 나레이션, 말, 오디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향 효과, 그리고 음악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상의 4요소라고 하는데, 우리 촬영은 이제 영상만, 화면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뭘 찍는지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여줄 때, 똑같이 내가 느낀 거를 똑같이 이해가 되게끔 이제 보여주는 촬영을 해줘야 되는데, 나만 지금 그 한강에 가가지고 나만 알고 있는 이 상황을 찍기만 하면은 사실 시청자들은 뭘 찍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정확하게 시청자들한테 내가 찍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화면만으로 구성을 통해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친절하고 쉽게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상 제작하는 데에는 이제 제가 방송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 방송의 기점으로 두면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 PD가 정해지면은, PD가 이제 뭐 작가나 조연출, PD와 작가가 먼저 이제 팀원을 짜고 나서 작가의 업무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레이션이나 장소 섭외 이러한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짜는 부분이 작가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감독, 작가가 써놓은 스토리보드나 이제 그 내용에 맞게끔, 문법에 맞게끔 이제 카메라 감독은 영상 문법으로 이제 화면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촬영을 하는 사람이고, 오디오 감독은 전반적으로 촬영할 때에 오디오가 어떻게 오디오를 녹음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조명 감독은 이런 조명을 컨트롤하고 야외 촬영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끔 조명을 최대한 맞춰주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물이라고 하면은 이런 미술, 이 공간을 어떻게끔 이제 그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미술 감독이 있고, 또 코디는 전반적으로 이제 출연자가 있으면은 그 출연자의 헤어에서 의상까지, 분장까지 다 해주는 부분. 여기까지 이제 프로덕션 단계거든요. 이제 실질적인 제작을 하는 단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한 걸 갖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 단계는 이제 프리뷰어, 그리고 편집 감독, 음악 감독, 그리고 이제 성우 나레이션을 통해 이제 후반 편집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것, 전체적으로 프리도 같이 영상 시사를 하고 난 후 또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완성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4명의 조잖아요. 4명이서 사실 이 업무들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혼자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에서 한 명이 찍고 이렇게 혼자서 만들어가는 그 단계보다는 각자가 이 부분에서 어떤 내 포지션을 맡을지를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각자가 좀 합심해서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각자 업무들은 다 짜여져 있나요, 혹시? 안 짜여졌죠? 그래서 누가 촬영을 할 거고, 누가 이제 그런 음악은 또 누가 이게 선곡해가지고 이제 만들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나요?
자, 아무튼 이런 스텝을 짜였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우리는 기획까지 다 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방송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촬영 구성안을 어느 정도 다 사전에 그 공간에서 찍을 것들과 그 공간에 들어갈 나레이션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편집 구성안도 사실 또 만들긴 하거든요. 촬영한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여기에 오디오가 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장면들이 찍혔는지 다 같이 한번 그 영상 찍은 걸 보고 나서 편집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짜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 편의 방송이 만들어지는 그냥 간략하게 이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번 작업할 때도 편집은 또 따로 이제 강의할 때 이제 그 시간대 이제 다 같이 편집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 이런 틀을 알고 그 틀에 맞춰서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할 것이냐인데 카메라 장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ENG 카메라 이제 전용 그 비디오 카메라를 담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DSLR이나 그 미러리스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있는 분 있으세요? 카메라가 따로 두 분 나머지는 따로 다 세 분, 네 분. 그러면 이 촬영을 할 때 그 각자 갖고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미러리스가 있고 캠코더 따로 있으신 분. 이따가 제가 카메라를 갖고 오긴 했는데 카메라가 이 캠코더 하나 갖고 왔고 DSLR 3개 갖고 왔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따가 실습을 해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것도 지금 정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로 4조 맞죠? 4조 같은 경우는 촬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카메라가 네. 있어가지고 네. 학교에서 빌릴까 했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빌리는 게 제일 빌린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 보이시나요? 혹시? 조리개가 최대 개방, 구멍이 최대 밝은 영상의 이미지를 찍으면서 이제 그 뒷배경이 날아가는 효과가 있고 조리개가 줄어들수록 이제 전체적인 포커스가 잘 맞아지는 대신 아웃포커스가 없이 전체적인 포커스가 잘 맞는 부분인데 이 원리 자체가 이제 핸드폰이든 모든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라 조리개 그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 핸드폰은 그냥 지금 뭐 요즘에 너무 좋아져서 그냥 터치만 하면 아웃포커스가 날아가고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이 DSLR로 이제 촬영을 할 때에 그 이런 효과들로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웃포커스 효과를 또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런 아웃포커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이제 카메라를 얼마만큼 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해됐나요? 카메라가 얼마만큼 더 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뒷배경이 더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그 차이이고 그리고 이제 조리개 카메라 렌즈의 눈에 대한 조리개 설명이었다고 하면 이 셔터 스피드는 혹시 어떤 개념일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사진에서는 찰칵 뭐 이런 찍히는 속도 개념인데 영상에서는 이제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혹시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셔터 스피드 촬영을 하는 그 속도에 대한 의미인데 이 셔터 스피드는 지금 카메라 자체 이 영상에서는 이제 이미지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의미가 아닌 이제 계속 찍히고 있는 상태의 셔터 조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셔터막은 이게 계속 열려져 있고 그 기록하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처음 프레임 우리 몇 프레임으로 설정을 했죠? 지금? 네,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그 기본적인 그 파일 프레임 1초에 30장이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카메라는. 근데 이 프레임 수보다 그 곱하기 2, 60분의 1초로 촬영을 할 때 이제 기본적인 그 우리가 보는 눈과 똑같이 보이는 그 컷을 저장을 한다고 하면 그 30프레임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될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1초에 30장이 저장이 계속 돼가고 있는데 녹화를 시작하면 거기보다 이제 셔터 기록하는 매체가 수가 줄어들면 뭐 2분의 1초, 4분의 1초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은 저장하는 그 이미지가 적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순간 이제 이미지들이 뚝뚝뚝 끊기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는 어쨌든 그 순간 이 이미지에 저장하는 그 기록의 순간 그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60분의 1초보다 빨리 그 더 순간적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수치를 조절을 하면은 순간적인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에 촬영에 필요한 거고 그 60분의 1초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모션 블러, 잔상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이제 촬영하는 그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50분의 1초로 촬영하는 그 상황이고 지금 보이죠? 점점 이제 셔터 스피드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이 떨어지는 상태를 자세하게 보면 100분의 1초 촬영, 그리고 400분의 1초, 그리고 1600분의 1초에 대한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순간적으로 이게 물줄기가 내려가는 우리 눈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뚝뚝 끊기면서 이미 그 물방울 자체가 튕겨서 보이는 순간적인 이미지, 모든 이미지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얘가 카메라가 그렇게 이제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차이점을 한번 보면 단순하게 이제 손을 흔드는 장면을 촬영한다고 하면은 400분의 1초, 1600분의 1초, 예, 이 우리 눈과 똑같이 보이지만 뚝뚝 끊기면서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촬영을 할 때 어색하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셔터 스피드 조절을 통해 가지고 촬영하는데 조절을 이제 항상 하시면서 촬영하면 되고, 차이점 보이시죠? 뭐 이런 그 기술, 이 셔터 스피드의 그 원리라고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거를 응용해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한번 보시면 30분의 1초와 200분의 1초로 이제 촬영했을 때의 차이점. 근데 이렇게 30분의 1초는 우리 프레임 수에 저장하다 그 수치인데 이제 이런 잔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제 200분의 1초는 이제 뚜렷한 이미지를 이제 촬영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셔터 스피드를 응용한 촬영. 셔터가 내려갈수록 이제 점점 여러 가지 잔상이 나오는 그런 촬영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아까 30분의 1초, 30분 더 내려가게 되면 이런 잔상들이 나오는 효과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전에 촬영할 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제 셔터 스피드였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한강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여러 주변 시간은 빨리 흘러가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잔상을 남겨가면서 이제 빨리 있지만 혼자서 이제 뭐 글씨를 책을 읽는다던가 한강에서 뭐
그냥 이제 고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그 대상은 가만히 있고 주변은 빨리 움직이는 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이제 이런 효과를 많이 주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그 조리개와 셔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것도 기본 개념이라 생각하면 이제 ISO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나요? ISO는 어떤 건지 아시는지? ISO는 이제 이 지금 셔터와 조리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조절하는 수치를 통해 가지고 이 기록하는 매체에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ISO는 필름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기록하는 그 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그 아날로그는 이제 필름인데 그 필름 자체가 이 센서 자체가 얼마만큼 빛을 받아들이는 그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지금 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의 빛, 예를 들어 지금 촬영을 이 정도 지금 이 카메라를 보면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에 대한 수치인데 이 상태 지금 이 정도 불빛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까 그 설정을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해보면 되는데, 이제 이 카메라를 들고 파일 형식까지 다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설정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사실 이제 60보다 내려가게 되면 이미지가 끊기게 되는 이미지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정도 빛의 양인데도 이 조리개가 받아들이는 조리개가 낮을수록 최대 개방이거든요. 이 지금 조리개를 저기 하더라도 이 수치가 지금 최대 개방을 했는데도 이 어두운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실 또 뭐 더 쪼여도 아예 찍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정도 광량에서 이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빛의 수치는 이게 지금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이 상황에서는 ISO 지금 이것도 100을 놔야 이제 원본의 그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놓여져 있는 빛을 통해 가지고 더 밝게 임의로 밝게 화면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빛의 입자를 임의적으로 이 저장하는 판에 키워주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도 야간에 촬영을 하면은 뭐 다 촬영이 가능한 대신 화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임의로 판을 키워주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제 밝아지기는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화면의 입자가 이제 그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화질이 좋지 않는 이미지가 이제 생기는 건데, 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임의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매체에 센서의 그 빛에 받아들이는 입자 그 크기. 근데 이것도 수치가 높아지면 더 화질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촬영을 할 때는 이 정도의 지금 수치를 최대한 조절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정도의 수치.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ISO를 통해 가지고 살짝 최대한 이 정도 광량을 이제 맞춰 가지고 촬영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카메라가 그 노출을 조절하는 세 개의 역할을 이제 배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ISO에 대한 그 기능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 딱 보이나요? ISO가 높으면 화질이 안 좋아진다는? 화면이 안 바뀌었어요. 네? 안 바뀌었어요? 아이고. 다시 보면은 ISO 1600에서 점점 자글자글한 이런 잔상,
이 차이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밝은 이미지가 나오는데도 사실 이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양은 적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야외로 나가게 될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태양광에서는 사실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한 그 광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수치로 하게 되면 완전히 다 하얗게 날아가는 그 정도로 이제 그 광량이 태양광이 광량이 센 건데 여기까지 이제 노출을 조절하는 3요소였다고 하면 이제 또 사전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 화이트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 혹시 아시는 화이트 한번 화이트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센서는 우리 눈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눈은 지금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이 보이는 이미지 그 가시광선에 맞게끔 이제 계속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센서가 그 동일하게만 받아들이는 거다 보니 하얀 색깔을 하얀 색깔처럼 인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다 보니 임의적으로 이 카메라가 하얀 색깔을 이제 이 색깔이 하얀 색깔이다라는 뭐 그런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5000에서 6000이 이제 표준 태양광, 우리 야외 나갔을 때에 대한 수치라고 하면 그 수치보다 점점 내려가게 되면 붉은 색깔이 띄고 높아지면 파란 색깔이 띄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단순한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촛불 하면은 빨간 조 지금 저 색깔의 조명이잖아요. 근데 조명의 카메라의 그 화이트 정보값을 높일수록 더 붉게 나타나고 이런 차이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저런 붉은 빛이 나는 조명이 있고 하얀 빛이 나는 백열등이 있고 이 두 가지 조명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데서 이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촛불 색깔에 맞게끔 최대한 화이트를 조절해 주는 거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야외로 나갔을 경우 똑같은 하얀 색깔을 이제 하얀 색깔의 대상을 이제 촬영할 때 차이점을 보면 이게 가정용 하얀 색깔 우리 백열등에서 이제 수치가 달라지면서 이제 이 하얀 색깔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똑같이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이미지가 다르게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우리 눈에는 똑같이 잘 찍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예 촬영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야외 색깔이 6500에서 이제 수치가 내려갔을 때는 새벽 느낌이 나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노을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새벽과 뭐 노을진 이런 차이를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고 자, 일단 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요즘에는 다 오토로 놓고 자동 설정으로 놓고 촬영을 해도 충분하긴 하지만은 분명히 카메라 두세대 팀이 있었죠. 두세대 팀이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에 이거를 다 오토로 놓고 촬영을 한다 하면은 센서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다를 경우에는 이 카메라 저장할 때 색감이 아예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르게 이제 녹화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편집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색깔을 다 동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작업에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이거를 사전에 동일하게 이제 설정을 맞춰놓고 촬영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원래 이제 예전에는 이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에 하얀 색깔 종이를 이제 들고 앞에 들고 있으면 여러 대의 카메라들이 이 카메라 들고 있는 종이에 하얀 색깔이 맞게끔 화이트 조절값을 다 설정을 하고 나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이 화이트 자체를 맞춰놓고 찍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사실 다 자동으로 놓고 촬영을 한다거나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촬영을 하고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많은 번거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화이트 자체도 충분히 잘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으면 하고, 이따가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할 때에 또 분명히 이제 내려지는 빛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내가 보이는 지금 이 이미지에서 내가 파랗게 나오거나 완전 빨간 인물이 나온다거나 에 대한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오토로 놓고 촬영을 하면 이 바깥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촬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색깔이 변하게 되는,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색깔이 변할 때마다 이제 그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해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정한 이 색 온도를 이제 개념을 맞춰서 이제 몇으로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수치를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능을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이제 궁금한 거나 뭐 좀 더 본인들이 앞으로 촬영을 할 거에 효과를 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도 되거든요. 혹시 없나요? 따로? 그러면 이제 카메라 기능을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녹음을 할 거와 이제 그게 뭐지? 조명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다른 촬영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DSLR로 찍는 거를 설명을 해줬다고 하면 핸드폰으로 찍을 팀이 있다고 했었죠. 핸드폰으로 찍을 팀, 그쵸? 핸드폰으로 찍을 때에 그 어플을 혹시 필믹이나 그 프로무비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 프로무비 어플을, 이것도 이렇게 어플 소개인데 이거하고 필믹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지금까지 설명해줬던 모든 설정을 이제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이 효과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마 안드로이드, 아이폰 뭐 다 무료로 이제 되는 부분일 거라서, 그래서 나중에 촬영을 핸드폰 할 때는 이걸 활용을 해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운드보다 이제 먼저 조명에 대해서 먼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명에 대해서 어쨌든 알고 있는 개념이 혹시 아까 카메라 자체적으로 그 최소 그 화질 좋게 촬영을 할 때에 딱 봐도 어두웠었잖아요, 이 공간에서. 그러면 이제 1차적 ISO를 높이는 대신 이제 화질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 똑같이 원판에서 좋게 찍으려면 이 조명들이 더 켜지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밝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촬영이 내용을 일단 한번 제가 쫙 보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각 조마다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따로 찍어오면 될 것 같거든요. 분위기나 조명이나 그리고 앵글 잡는 것들은 각자가 다 조마다의 스타일로 한번씩 다양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화면 보면 어쨌든 지금 최대 우리 자리 설명까지 다 했잖아요. 그럼 아까 그 친구 누구였죠? 인터뷰.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조명까지 다 했다고 하면 이 와이어리스 녹음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이것도 사용해본 팀이 있나요 혹시? 있죠? 있나요? 녹음할 때 이거 어쨌든 마이크를 일단 이제 조명까지 다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오디오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오디오 장비를 이제 직접
들고 있어도 되고 또 이 와이어리스 장비 사용하는데 저기는 이거 일단은 라인이 안 보이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머니에 넣어둔가 아니면 뒤에다가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라인이 안 보이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수음의 그 중요성인데 마이크가 일단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이 마이크 이거는 기본적인 마이크고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음 녹음한 그 우리의 소리를 이제 전파 신호로 이제 그 카메라로 이제 전파를 쏴준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 수음, 이 마이크에 얼마만큼 녹음을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 정면 방향에 따라 가지고 수음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만약 이게 틀어지거나 마이크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틀어져 있다고 하면은 일정하게 목소리 수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일단은 이 난방에다가 이제 가려가지고 이렇게 차고 이쪽으로 옆에다가 옆에다가 차고 선은 안 보이게끔 단추를 가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입하고 그 마이크하고의 간격도 간격이지만 방향에 따른 수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각에 마이크 수음 항상 마이크 방향을 잘 생각을 해주고 마이크 방향이 틀어졌다 하면은 고개를 돌리면서 말할 때 그 들리는 음량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도 힘드니 최대한 12시 방향과 라인 이거를 항상 생각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야 이 마이크가. 이걸로 영상 퀄리티가 또 보이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죠? 안 보여. 네, 화면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화면이 왜 안 보이느냐? 이게 화면은 나오는데 안 보이는 이유는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했고 셔터 스피드 60에 놓고 ISO도 100으로 넣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상태로 촬영을 했는데 이 정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광량이 없으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보면 ISO를 내려가나요 지금? 네. 내려갈수록 보이나요 이제? 네. 인물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대신 자글자글한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12,800까지 갔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100이에요? 네. 100에서 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좋은 화질에서 이제 조명을 활용하여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나오나요?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안 보이네. 예. 일단 여기서 광량을 높였을 때의 이 분위기. 살짝 이제 뒷배경은 안 보이면서 인물만 집중이 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밝기를 더 주고 싶다고 하면 뭐 조명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방향에 따라 그쵸? 확실히 분위기 느낌이 달라지죠. 나오나요 화면? 나와요. 네. 일단 이 화면에서 이제 조명 하나만 켰을 때의 차이였고 이제 하나를 더 보조광을 켜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느낌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광이 없어서 조명의 효과로 인해서 조명 비수를 살려줬다고 하면 이제 분위기 연출에 이제 다른 이제 효과거든요. 주광하고 이제 보조광하고 이걸 광량을 높였을 때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죠.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왜 안 나오지? 아, 이게 TV가 꺼졌죠 지금. 나오나요? 아, 이 선이 간당간당 했었네요. 네, 이 저게 꺼졌었네요.